어제 저녁 60대 초반의 한 분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 40평 아파트를 팔고 25평으로 줄였답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젊은 사람들도 소형을 선호한다는 말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을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좁아요. 숨이 막혀요. 손주들이 오면 잘 곳이 없어요. 팔았던 큰 집 가격이 지금 2배가 됐어요. 작은 집은 거의 제자리고요. 반대로 강남에 사시는 다른 분은 2년 전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45평을 고집했답니다. 모두가 소형이 대세라고 했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집 가격은 급등했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시대가 끝나고 대형 평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이 앞다투어 대형 평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재택과 여가가 집을 바꿨습니다. 58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은퇴하시면서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도 쉽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했습니다.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놓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책상을 놓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매트를 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침실에 깔면 침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취미 삼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젤을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감, 붓, 캔버스, 보관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책을 많이 샀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책장이 필요했습니다.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책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좁았습니다. 4명만 앉아도 꽉 찼습니다. 초대를 포기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좁은 집에 갇힌 느낌이에요. 반면 40평에 사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방 하나를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책도 가득하고 책상도 있고 편안한 의자도 있었습니다. 본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방은 취미실로 꾸몄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거실도 넓어서 손님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집이 사랑방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이 중요해.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 좁으면 답답해. 넓어야 여유롭게 살 수 있어. 2025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의 대형 평수 선호도가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재택시간 증가와 취미활동 확대였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집의 크기와 비례해요. 20평과 40평의 차이는 단순히 면적이 아니에요. 삶의 여유와 행복의 차이예요. 그분은 지금 다시 큰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집을 팔아서는 예전만큼 큰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 3대가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63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4년 전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3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 충분했습니다. 빈 방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한 딸이 출산 후 친정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문제였습니다. 딸 부부와 손주, 그리고 본인 부부, 5명이 30평에 같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하나 쓰면 본인들은 거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손주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한 달을 버티고 딸을 보냈습니다. 더 있고 싶어 했지만 공간이 안 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사정이 생겼습니다.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간 나가야 했습니다. 초등학생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공간 문제였습니다. 손주방이 없었습니다. 공부방도 필요했습니다. 놀이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주들과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반대로 강남에 사시는 다른 분은 2년 전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45평을 고집했답니다. 모두가 소형이 대세라고 했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집 가격은 급등했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집이 넓으니까 가족이 모여요. 좁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큰 집은 가족을 연결하는 공간이에요. 2025년 트렌드가 명확해졌습니다. 청년 주거난, 육아 부담, 맞벌이 증가로 3대 동거가 늘었습니다. 특히 단기 동거, 계절 동거가 일반화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평수가 필수였습니다. 방 3개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소 4개, 가능하면 5개가 필요했습니다. 중년층이 대형 평수를 찾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재산 가치로 대형이 월등합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5년 전 25평과 40평 중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2억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25평을 샀습니다. 2억을 아꼈습니다. 당시에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형이 유동성도 좋고 수요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2025년 현재 후회하고 있습니다. 25평은 30% 올랐고 40평은 60% 올랐습니다. 2억 차이가 4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 평수 공급이 줄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소형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형 평수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공급이 적으니 희소성이 생겼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소형은 공급이 넘쳤습니다.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층 차이였습니다. 소형은 주로 젊은 신혼부부가 삽니다. 경제력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계도 있습니다.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없습니다. 대형은 중년층과 고소득층이 삽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현금 비중도 높습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도 달랐습니다. 소형은 임대 수익형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줍니다. 수익률을 따집니다. 가격 상승보다 임대료에 민감합니다. 대형은 자산 보유형입니다. 직접 살거나 장기 보유합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형과 소형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대형은 희소자산이 됐어요. 소형은 범용상품이고요.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의 40평 이상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나오면 바로 팔렸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도 샀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면 대형이 답이에요. 소형은 가치 보존이 안 돼요. 대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들었을수록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분은 지금 막